이 책은 이 초가 들어간 낱말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초라는 주제로 단어가 8개 정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지막에 70%로 사자성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다 외우면은 그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휘력 문제집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공비 시리즈, 우공비의 일일 어휘 문제집을 소개해봤어요. 예. 초등아이 어휘력 공부를 이렇게 따로 시켜야 하나요? 아마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은 저희 아이도 문제집 풀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저희 아이는 꾸준히 독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논술학원, 독서 논술학원 보내고 있어요.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그런데 모국어인데 굳이 이렇게 어휘력 공부를 따로 시켜야 하느냐?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냐?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절로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게 아니냐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휘력 확장을 위한 노력들 해 나가면 어쨌든 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과 교과서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단어들 정말 다르죠. 우리가 보통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사회교과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나도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쓰는 단어들과 다른 어려운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자꾸 좀 익숙해지도록 어려운 단어들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노력들 해 주면 저는 무조건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따로 이제 문제집을 한번 사서 풀고 싶다 해가지고 풀어왔던 문제집이거든요. 아이가 서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서점 가서 이것저것 이제 문제집을 고르는 재미?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문제집을 풀어가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서점 가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아이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데 좋은 좀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 무조건 서점 가서 이렇게 문제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그렇게 서점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집을 다 풀고 공부를 잘 해 나갔을 경우에 그거를 엄마가 확인한 이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서점 가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문제집이 나왔을까? 요 문제집 좀 끌리는데 해서 그때 아이가 선택한 문제집이 바로 이 우공비 일일 어휘였습니다.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유심히 살펴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휘 공부에 있어서 한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따로 이제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에게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에게 추천한 게 바로 한자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이렇게 문제집을 사주고 아이가 풀어 나갈까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현재는 이제 방과 후 수업이랑 이제 이어지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문제지에서 살펴봤잖아요.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초라는 그 한자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처음 보는 얼굴, 초행, 처음 다니는 길, 연초, 한 해의 첫머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문, 글을 만났을 때 모르는 단어가 오더라도 한자의 이 뜻이 아닐까 해서 유추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독해력까지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자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굳이 막 달달달달 외우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뜻은 이걸 의미해라는 뜻 차원에서 소라는 뜻에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라든가 신이라는 뜻에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떤 유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해 나가는 게 이렇게 아이가 알았잖아요. 한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사성어, 사자성어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기장에도 써봐라 해서 아이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큰아이가 퀴즈 대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 사자성어 퀴즈 대회 해서 바로 처음 들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금시초문 하면은 정답을 안 외쳤어요 하면 이제 막내가 정답 금시초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알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둘째 아이까지도 예, 금시초문이라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해 가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넷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퀴즈 대회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더 기억에 쏙쏙쏙 들어오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어떤 논술 수업이 사실은 어휘력 플러스 독해력을 키워주는 글쓰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어휘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적용해서 글을 써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앞서서 뭐 문제집, 어휘 문제집을 사다 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독서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더 추천드리면은 바로 신문 읽기입니다. 전체적인 신문이 아니라 흥미로운 기사거리, 기사 하나를 찾아가지고 스크랩해가지고 신문을 읽는 거죠. 그 신문 안에 있는 기사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접하지 못한 단어들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는 이런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선택해서요. 우선은 주요 어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훑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르는 어휘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어휘들만 훑어보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주요 단어들을 알았으니까 독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사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이제 독해력까지 키워주는 문제 출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바로 글쓰기로 그 어려운 단어들을 써먹으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리고 듣고 설명으로 듣게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통해서 그 단어를 알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글을 써 나가도록 하면서 익혀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안에 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고 그 단어를 적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지, 어떤 주제가 담긴 이야기를 해 나갈지 글을 써 나가게 하면서 그 어휘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요, 이 3종 세트죠. 어휘력 키워주고, 독해력 키워주고, 그리고 글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더불어 사고력까지 키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충분히 같이 해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해 나가는데 일주일에 전체를 다 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3일, 4일, 5일씩이더라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어휘력, 독해력, 글쓰기 능력까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대화 나누지 않잖아요. 전복이 폐사해서 생산량이 하락했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와 연계된 어떤 단어들, 이거를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신문을 활용해서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글쓰기까지 이어지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올리는데, 독해력을 올리는데,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부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아이 과연 어휘력 공부 따로 시켜야 하나요?
독해력 공부 따로 시켜야 하나요?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